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 낙폭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시작부터 또 관세맨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렵게 시장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 속에서 뭔가 테마단이 형성하면서 올려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먼저 가보시죠. 거래소에서는 지금 휘토루 관련주들이 예상됐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번 관세맨이 등장하면은 중국의 무기는 휘토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맞받아 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된 어떤 강세 흐름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오늘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삼화전자까지 관련주를 모두 다 묶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 휘토루 매장량의 거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을 조금 보셔야겠는데요. 이제 연속성의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게 되면서 유니온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화전자도 10%대, 머티리얼 가치 19% 넘어가는 강세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스전 개발 관련주도 오늘 테마단이 형성을 하면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해가스전에서 마기상어가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합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지금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51억 배럴 규모의 가스가 지금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를 좀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이고요. 한국석유의 주가가 10% 넘게 슈팅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14,000원 넘게 시세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좀 보시면은 유니트가 또 체크가 됩니다. 주가가 7%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철과 현대 BNG 스틸 모두 다 가스전 관련돼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 관련주나 지금 가스관 관련해서 개발에 투입되는 업체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반돼서 5% 넘어가는 상승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린케미칼도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거의 7,000선에 육박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송홀딩스가 5.6% 상승권에서 6,7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딥시크 여파가 전해지게 되면서 반도체 몇몇 관련주들이 약한 모습 나타내는데요. 코리아 서킷가 여기서 올라옵니다. 10% 넘게 지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9,16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계속해서 개발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게 되면서의 주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TA항공도 지금 10.9% 내림세입니다. 대명소와 함께 경영권 분쟁 지금 격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 속에서 일중 변동 큰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락입니다. 주가가 3,400원대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치 테마단이 또 안 좋은데 대형 포장하고 한소 홈데코가 나란히 링크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의 정치 테마주까지 난립하게 되면서의 난이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소 홈데코도 최근에 김문수 장관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10% 넘어가는 급락이고요. 대형 포장도 1,400원단까지 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밀려나고 있는 종목도 6위부터 10위권 이어서 보시면은 평화산업이 링킹이 되면서 김문수 테마주도 오늘 약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을 비롯해서 지금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뚜렷한 약세 흐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구간은 9% 넘어가는 내림세 기록되고 있고요. 유수페타시스 오늘도 빠집니다. 주가요. 네, 35,000원대 기록하면서 9%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낙폭이 꽤 크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등락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시장이 상당히 오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나와줬는데, 또 관세를 올리게 되면 또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미국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가계에 연간 약 $1,200 정도가 부담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부분이 그대로 물가에 영향이 가고 또 이제 성장률에 영향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이 드는 구간이 있죠.
예전에 이제 뭐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2020년 구간까지 무역 전쟁에 대한 또 이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시장이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끙끙 앓았었던 그런 이제 또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약간은 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이런 국가들도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이제 예전에 무역 전쟁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공포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하락 정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정한 부분 이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상당히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 주, 뭐 그리고 저저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률이 많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슬슬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뚫어줄 만한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호재가 제한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포트 조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또 약 저저번 주부터 매우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악재를 본격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쭉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서 또 이제 이 미국발 훈풍을 받는 종목군들이 주도를 해줬잖아요. 아마 저는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내에서 다시 또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스권 지지라인은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61선 지지 받아주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혹은 여기서 이탈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더 낮춘 다음에 바닥을 잡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략을 또 꾸려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힌트 자체는 저는 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쪽들 보게 되면 뭐 AI, 뭐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또 버텨주는 쪽이 조선, 이러한 쪽들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좀 훈풍이 부는 그러한 이제 섹터군들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또 발언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관세 피해 업종과 그다음에 미국발 훈풍을 받는 업종들이 시장에서 한동안은 또 이제 줄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스트 소프트나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 이런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력한 이유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딥시크팔 충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딥시크에 관해서도 약간 이제 중국이 너무 뭐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좀 축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미국발 훈풍이 불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저번 주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잘 버텨주는 쪽은 일단은 미국발 훈풍이 부는 쪽이나 혹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저저번 주부터 AI 상당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네이버 뭐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수급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빌리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강조를 드렸었죠. AI 쪽들이 결론적으로 최근에 미국발 훈풍을 받는 섹터군 중에 가장 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강조드렸다. AI 쪽을 한번 보셔야 된다.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 미국발 훈풍을 받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하락을 하는 쪽도 보게 되면 가장 큰 쪽이 2차전지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쪽이 현재 실적도 계속해서 좀 적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는 쪽이 2차 전지다 보니까 가장 낙폭이 좀 과대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쪽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를 받는 쪽들은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뭐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바닥을 또 이제 확신을 한다라는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악재를 좀 완전히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지지구간을 확보하는 구간을 또 어느 정도는 가져갈 때까지 차분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잡을 때까지 차분하게 볼 필요성.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 미국발 훈풍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를 덜 받는 업종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쪽 위주로 새롭게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 찾으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세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저가를 쉽게 예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매매에 나서자라는 조언 저희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지난주와 좀 결이 비슷한데라는 거를 캐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GRT가 연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구간은 5,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좀 몰리게 되면서요. 딥시크 관련된 수혜주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수혜주를 묶이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K전자는 지난 금요일장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오늘 장중에는 23%까지 급등했고요.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피델릭스도 지난주에는 상한가 마감이 됐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25% 넘게 뛰었고요. 윗꼬리 역시나 달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0955번이 오늘 요란하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장중에 정적 VI까지 발동이 되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틱톡 난민이라는 단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가 지금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샤오 홍슈라는 다른 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현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0955번의 주가는 현재 5,000원대를 뚫어내는 강한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플래트가 또 여전히 올라오게 되면서요. 지금 딥시크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오늘도 쏠리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는 동국 RNS가 14% 넘어가는 급등, 가스전 관련해서 종목들 강한 거 거래소 쪽에서도 확인하셨는데요. 코스닥에서는 화성밸브가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서 만원 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악재 있는 쪽에 오늘 밀리는데 안트로젠의 주가가 지금 20% 넘게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네요. 지금 5일선, 21선 모두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이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충격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시즈는 앞에서 TA항공도 보셨습니다만은 같이 밀리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나타내게 되면서 일중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락하게 되면서 낙폭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관세 그리고 지금 딥시크 지금 원투 펀치를 맞게 되면서 반도체 오늘도 컨디션 안 좋습니다. 파이테크닉스의 주가는 15% 넘게 밀리고 있고요. 가온칩스가 또 많이 빠집니다. 4만 원 선을 간당간당하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보시면 YCK, YC 반도체 쪽 분위기 안 좋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낙폭을 좀 크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가는 10% 넘게 급락입니다. 11,23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인텍플러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9% 넘어가는 하락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로봇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이 현재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건데 일단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수급을 잘 받아주면서 오늘까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
현재 이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언가 추가적인 접근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신고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은 정말 이제 단일로 데이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또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다른 로봇주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사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면 같은 경우에 무언가 신고가에 있기보다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같은 후발 투자를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거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면 같은 경우에도 후발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재 전체적으로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만큼 이제는 무언가 신규 접근을 한다라는 영역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로봇주들의 접근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종목군들이 또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접근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비해서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 수급이 교체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노린다면 후발 투자 위주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히토류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유니온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유니온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히토리 종목군들이 또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관세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어찌됐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복을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또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야기 나온 게 또 이제 EU 쪽에도 관세 부과할 거다. 이러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한동안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이에 대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유니온 같은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될 게 완전하게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인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복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이 나는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보복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는 업종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상승 나와주고 있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지금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상승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기 때문에 이슈 있는 종목군들, 긍정적인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양호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이브, SM, 그다음에 JYP 등등 해가지고 엔터주들도 결론적으로는 관세에 대해서 또 이제 피해를 덜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매기가 긍정적인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들 괜찮잖아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덜 눌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또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또 섹터군이기 때문에 추세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또 굉장히 개별적으로 또 트레이딩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시장 바닥을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오면은 또 싸지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생겨나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혹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피해를 덜 받는 이러한 업종들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제가 최근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KH 바텍 같은 이런 종목군이 있죠. 올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 많이 싸져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또 이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완전하게 대세 하락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악재를 반영하고 이제 박스권 중반 정도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박스권 저점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새롭게 다시 한번 포트를 꾸려 나가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한 대응 필요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일리 트레이딩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면은 트럼프 관세 프리존으로 이동을 있거나 그것도 마땅치가 않다면 일단 현금을 잘 아껴두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세 하락은 아닐 거라고 관측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금의 활용처를 조금 더 모색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